최근 조선이 건국된 과정을 국제 외교적으로 다시 분석하면서 서양의 영지주의 세력이 개입된 점을 발견하여 이번 컨텐츠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나라가 고려의 문화에 종속되면서 고려인이 원나라의 사회 문화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양의 생목인이 원나라의 경제와 무역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백년교가 정토교로 시작되어 만이교, 즉 조로아스터교 계열을 받아들이면서 원나라를 멸망시키는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게 되죠. 이러한 배경에선 원나라 시기부터 글로벌리스트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로아스터교 계열이 만이교를 거쳐서 동양의 명교로 들어와서 백년교가 이를 받아들여서 명나라를 건국하는 데 사용됐죠. 그러면서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선진 과학 기술이 동양 쪽으로 도입되고 중앙아시아 상인이 대우나라를 통해서 큰 수익을 벌이면서 원나라 조정이 왕이 다툼을 하는 사이에 백년교가 대운하에 연결된 허난 안후이 지역의 홍건정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자, 두 차례나 언급된 조로아스터교의 뿌리를 알아보자면 서양의 영지주의에 깊이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최초의 일신교로서 유대교에 큰 영향을 끼쳤고 여러 유목민족의 신화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인지 만이교가 예술을 언급하면서 이를 신격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백년교가 고대의 마고 삼신할매 사상을 서왕모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프로파간다로 많이 이용했죠.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뒷배경에선 불교와 백년교 세력이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주원장 가문은 유목민족의 후손이라는 조사를 내놓기도 했었죠. 하필이면 이성계 집안도 몽골 군벌에 속한 직위를 가졌다는 점인데 여기서 천호장과 다로가치는 원나라의 행정, 군사, 영토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관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나라의 기득권에 속해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본 천황이 처음으로 몽골에 방문한 것은 한일 병합의 명분으로 쓰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과 몽골의 수교를 기념하여 축제를 벌이는 점은 고대 역사를 바탕으로 아시아 협력을 내세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양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총 4가지의 요소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이러한 7가지의 사건들이 전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고대의 금척 신화에 연관이 된 전설이 있고 하필이면 명나라 주원장이 표준 척도 즉 금척을 제정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주제욕이 명나라의 주원장의 금척 기준으로 고대 음악을 복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선의 1월 5번을 보면은 태양과 달을 뜻하는 1월 성신 사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명나라의 국호를 보면 태양과 달을 뜻하는 한자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성계와 주원장의 공통점에선 총 4가지로 묘사될 수 있고 또한 건국 집단의 체형을 보면 백인 혼혈이 많이 개입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성계는 사이비 종교 신자로 인식됐을까라는 생각하는 이유에서는 이성계에 가까웠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선택을 하거나 생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성계는 옥새를 무단 반찬하면서 여러 차례 이방원을 제압하려고 시도했죠. 1388년 요동 문제는 이성계의 반란을 위한 조작극이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내기 위해서 원나라가 북부와 제주도에 총관부를 신설하면서 만주의 남쪽을 관할하는 심양왕을 고려 왕족으로 임명해서 고려와 심양왕이 대립관계에 놓여서 원나라가 어부지리로 얻는 전략을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는 만주를 지배한 태묵의 오치기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고려를 이용하기도 했었죠. 공교롭게 이성계 친척이 고려의 군사 계급에 있으면서 태묵의 오치기 세력의 다루가치로 협력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명나라와 고려가 원나라가 멸망한 직후에 요동 영토 문제로 갈등이 빚게 되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를 점령한 다음에 명나라가 갑자기 중단한 점에서 큰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느 학자가 위화도는 북한의 신의주가 아니라 만주지대에 있었다라는
폭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성계 세력이 전쟁지에서 영지주의 세력을 접견하고 회군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명나라 주원장과 무학대살의 항설에서도 새로운 왕조를 창조하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공교롭게 무학대사는 원나라에 3년 동안 유학하면서 1384년도에 이성계를 만나서 왕조 창업을 모의해버리게 됩니다. 좁은 그림에서 보자면 주원장과 무학대사는 총 4가지의 요소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성계의 집안을 중심으로 6가지의 조직들이 서로 얽매여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불교 신자와 서양 결세대가 동양을 유교 통치를 한 이유에서는 심리적으로 동양인이 서양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위한 심리적인 억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교와 힌두교, 정토교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 유교와 힌두교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 힌두교와 정토교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면서 조선태종과 명영락제의 상호 협력으로 빚어진 명나라와 조정 간의 권력 다툼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양의 기득권들은 오래전부터 종교와 무역으로 동양에 개입을 해왔었고,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의 단체를 이용해서 외교적으로 간섭하고 통치하려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